다나스가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도 내일부터 영향권에 들면서 많게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포항 지역 체납기 어선들이 올해 러시아 어장 출하를 시작했는데 행정기관의 지원과 함께 새로운 대체 어장 개척을 어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재 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거쳐 경북 내륙에 진출한 뒤 일요일 자정에는 포항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곳에 따라 2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전부터 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권에 들면서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매우 유동적인데요. 현재 서귀포 부근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고요. 내일 늦은 오후에는 전남 해안으로 상륙한 뒤 내륙을 거쳐 밤에는 포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는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는데요. 이 태풍이 우리 지역에 직접 영향권에 드는 만큼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덕과 포항, 경주와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더해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 낮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한 차례 장맛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최근 포스코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경영진의 무사 안위를 지적하며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영진이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얘기하는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은 공연불이 되고 있다며 산재를 막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경영진이라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산재 사망 사고는 징벌적 배상을 하고 원청 대표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포항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이 발표한 지역 수출입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했고 같은 기간 수입은 7.6% 줄었습니다. 올 들어 미국과 중국으로의 철강 금속 제품 수출이 줄어든 데다 철강판과 합금철의 수입량도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포항 지역 체납기 어선들이 러시아 어장으로 오징어를 잡으러 출항했습니다. 한러 어업 협상에 따라 2001년부터 러시아 어장에 출하하고 있는데 어민들은 지난해 모처럼 거둔 풍어가 올해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러시아 어장으로 출하하는 경북도 내 체납기 어선은 지난해보다 12척 늘어난 38척. 매년 줄던 생산량은 지난해 1,310톤으로 잠깐 늘어 생산액도 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입어료 등 1억 4천만 원의 경비를 제하고 척당 2억 6천만 원의 순소득을 올렸습니다. 때마침 국내 어장에서도 한때 금징어라 불리며 사라졌던 오징어가 풍어입니다. 서해안 심지어 홍어의 고장 흑산도에서도 오징어 산지로 불릴 만큼 대풍입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연근의 오징어 어획량을 보면 최악의 흉어를 기록했던 지난해 9천 톤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징어는 동중국해에서 산란 후 5, 6월 동해로 북상해 울릉도를 거쳐 7월에는 북한과 러시아 연안으로 올라가는데 이때를 노리는 겁니다. 러시아 수역 조업 19년째, 어민들은 정부가 대체어장 개척에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러업 협상을 가급적이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되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됐을 때는 제2의 어장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건 우리 어민들의 현실 바람입니다. 즉 북한 수역도 고려할 수 있고. 또 강원도와 달리 경북은 도비 1억 2천만 원 지원이 전부여서 시군도 경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러시아 수요까지 가서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도에서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항하는 어선들은 러시아 수역에서 두세 달가량 조업을 합니다. 안전조업과 만선을 기원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4, 5월 2달간 실시하는 오징어 금어기를 내년 1월부터는 6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울진군 죽변면 오산항 앞바다에서 4.95톤급 어선이 침수돼 울진 해경이 연안 구조정을 보내 승선원 2명과 어선을 구조했습니다. 이 어선은 암초에 부딪혀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된 상황이었고 해경은 배수 펌프로 바닷물을 빼내면서 오산항으로 예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 63명을 위촉해 제2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1기 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과 로봇 등 기반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인더스트리 경북 플랫폼 전략을 제시했다면 2기 전략위원회에서는 이를 더 확장해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전략위원들은 첨단 신소재와 바이오, 미래 신산업 등 7개 전문 분야로 나눠 활동하게 됩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의회 상임위별로 대형 공사장과 방패장 2단계 건설 현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종 분석 오류와 관련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재발 방지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방패물의 반입과 처분을 무기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늘부터 신경주역 로비에서 문화유산과 박물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 달간 이어질 이번 사진전에는 찬란한 신라 유물과 박물관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 등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경주박물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